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누구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사실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늦게 도착했는데 저희 사실 누구 저희 직원만 계신 줄 알고 자료를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완전 또 우리나라에서 다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다 앉아 계시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당황스럽고 약간 부담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누구 중앙연구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잔디 골프장 쪽을 담당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는 또 연구소 전체적으로 제품화를 하고 있는 농약, 비료, 그다음에 농업 쪽을 대부분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디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윤동혁 대표님께서 계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다시 같이 코업을 해서 최대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 관리와 10이라고 했는데 막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팀장급 이상 되신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특히나 신입사원들이나 이렇게 내용을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전문적인 내용은 또 약간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쉬운 내용들은 그냥 교재로 다 부착을 하시고 간단하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현업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잔디 일반 관리 특징이나 일반 잔디 관리, 그다음 병행충 시비,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간의 신제품 교육인 소개가 있는데 신제품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출시할 항목이 비료 쪽은 많지만 잔디 쪽은 그렇게 또 다양한 품목을 신제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약간 야심차게 꾸며놓은 이제 또 품목이 있어서 그걸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짧아서 앞에 그래서 조금 잔디 관리 쪽을 조금 내용을 좀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잔디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 한정, 난정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가 자체도 최근에 타사면 타사고 이제 계속 이게 후보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계속 농약 회사 이쪽만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잔디 쪽을 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온도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걸 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고 그에 따른 예방이나 대책도 많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3월에서 5월 봄이나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여름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해서 계절별 잔디 관리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시비 대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다 보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잔디 색상이나 뿌리 관리 이쪽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름에는 고온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다박, 장비 스트레스, 장비에 의한 잔디 스트레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PK, 아미노산제를 통해서 뿌리 발육이나 대사 활동 이런 쪽을 좀 더 증강시키는 부분. 여름에는 또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미량요소 복합 비료를 포함해서 약간 정상작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잔디 관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작성해서 만들어 온 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관리라고 하면 보통 저도 알고 있는 부분도 깎기나 그 다음에 관수, 비, 시비가 이게 거의 3요소로 작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잔디 깎기 같은 경우에는 말 다 알고 계시지만은 밀도를 높이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잔디 깎기를 심하게 깎는 것보다는 보통 3분의 1 이상 자르고
이상을 자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광합성이 약간 저해돼서 생육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너무 낮게 자르지 말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예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만히 놔두면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 좋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또 상대적으로 병해충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식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게 맞다. 물 같은 관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잎이 말리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 잔디 걸었을 때 뭐 발자국을 찍었는데 오랫동안 남아 있거나 뭐 잎이 회녹색이거나 이럴 때는 물이 필요하구나 그런 차원에서 관수를 하기 시작하고 뭐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겠지만 오전 중에 다 물을 관수를 합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뭐 관수를 해봐야 대부분 정발하는 내용이 대부분 많고요.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 변발생이나 이런 상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해부터 또 변발생이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웬만하면 관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갱신 작업인데 뭐 통기 배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통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선의 목적은 토양 환경 개선해서 잔디 뿌리 생육을 정지시키는 그게 목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통기 작업을 할 때 보통 타공을 할 때 보통 뭐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더 낫고 1년에 대략 한 1,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배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잔디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유기물 공급도 이제 등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통기 작업을 하게 되면 수분이나 양분, 산소 이렇게 충분히 공급이 돼서 지상부나 지하부가 어느 정도 생육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 앞에 부분은 다들 아시고 계신 부분이라서 딱히 여기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비료 시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잔디 종류나 생육 상태, 그 다음에 시기가 잘 고려된 상태에서 비료가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NPK라고 하면 석효성 외에 완효성 비료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단순히 작물과는 달리 잔디 같은 경우는 1년 내도 1년 4개월 거의 계속 휴면 타파를 거치지만은 계속 생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효성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요. 완효성 비료와 혼용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입상 비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가 오기 전에 직접 설파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료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석효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완효성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료에 대한 수용성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비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토양의 잔류기간이 얼만큼 되느냐, 시비량, 그 다음에 또한 제일 중요한 건 경비겠죠. 경비 등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는 게 맞고요. 석효성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4주 정도를 유지를 시키는 걸 석효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완효성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90일 됐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360일까지 가는 완효성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물에 잘 녹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3mm 이하가 살포할 때 아주 용이한 걸로 되어 있고, 보통 다방으로 이제 상처받은 잔디 같은 경우에는 염류장애가 일어나기 아주 쉽기 때문에 약간 염류가 낮은 비료나 아니면 최대한 비료를 희석 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염류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인산지질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발근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인산비료 약간 증강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 넘어갔을 때는 인산비료를 좀 낮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량 요소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잔디 생육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잔디의 이제 12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봄, 가을 위주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뭐 질소 비료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걸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고온다습 하면 일단은 병 발생이 아주 더 빨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질소량으로만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질소량으로 제곱미터당 보면 거의 뭐 한정이든 난정이든 거의 4g, 거의 4g 안팎으로 줘야 됩니다. 1회 처리할 때. 그때 그 연간 총 사용량은 NPK가 보통 순수량당 보면 40g씩 NPK 지금 40g씩 보면 한 전체 1년 처리 양이 아마 그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최대한 그램수를 낮게 해서 자주 주는 건 좋지만 한 번에 과량 투입하는 거는 조금 뭐 비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림 같은 경우에는 입상보다는 아무래도 액상 비료를 사용하는 게 뭐 누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균일하게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입상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농도장애나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도장애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은 신속한 양분 공급이죠. 이런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림 쪽은 그 연면 시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핍 원소 이렇게 따졌는데 질소인, 칼륨, 황, 동석, 몰리뷴 사실은 많습니다. 또 거의 다 양부마다 이런 결핍 정상을 다 지니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뒤에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신제품에 대한 그냥 그 성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아니면 다른 책자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초 방제 부분은 오전 아마 그 정승호 박사가 아마 다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잡초는 일단 3, 4월, 그 다음에 봄 잡초 방제는 9월, 10월 토양치를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 병해충 관련해서는 좀 이장훈 박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다 이제 약간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누구에서 내년 또 이제 출시를 예정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버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가칭이고요. 아직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필드 시험에 중에 있고요. 제조 시험은 처방전 다 완료된 상태인데, 서버플러스는 말 그대로 여름용입니다. 여름을 타겟으로 해서 이름을 서버플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서버플러스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보면 여름철 고온다습 기온 속에서도 잔디 생육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잦은 병 발생으로 인해 잔디 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예방한다라는 목적을 제일 크게 두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아미노산과 황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 및 염분수 생성을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기, 잔디 병해충 예방 및 대책을 향상시킨다. 이게 서머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머플러스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단 동물성 효소분해 아미노산으로 거의 저희가 주를 이루기보다는 이 생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동물성 효소분해 아미노산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효소분해 아미노산을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머 플러스 여름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샷 봄 가을용, 그 다음에 올샷해서 봄용,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품목으로 해서 그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번 할까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핵심 원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소, 인산, 칼리, 황 이렇게 총 크게 성분이 많은 성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질소 같은 경우는 다들 알죠. 동화작용이나 잎의 녹색화 부분 관여하고 있고, 인 같은 경우는 식물의 뿌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칼륨은 손톱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병해충 저항성 층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와 더불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효소분해 아미노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사를 하며 작물에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 아미노산. 식물은 식물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하거나 외부로부터 흡수한 아미노산을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아미노산 원료 중 가장 고급 원료인 혈액 아미노산을 사용한 효소아미노를 소개합니다. 효소아미노는 고품질의 동물 혈액 효소분해 아미노산과 고농축 해조 추출물을 함유한 복합천연 식물 영양제입니다. 동물성 아미노산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의 구성비, 흡수율, 성분 및 각종 효능이 식물성 아미노산보다 좋습니다. 아미노산 원료 중 가장 고급 원료인 혈액 아미노산. 효소아미노는 도축 후 24시간 이내의 국내산 혈액 사용으로 최상의 식품 수준 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소아미노는 17종 이상의 구성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리아미노산은 작물의 성장 및 생육 향상부터 스트레스 회복, 뿌리 발육 향상, 당도 증진, 과실 발육 향상과 수정 및 착과 향상 등에 효과적입니다. 효소아미노는 강산이 아닌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발효분해 기술로 생산하여 아미노산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효과가 높고 산에 의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소아미노는 노르웨이 아스코필럼 노도섬의 최고급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조 추출물은 뿌리 생육 향상과 엽록소 함량 증가에 도움을 주며 착과 및 과실 발육 향상 불량 환경에 대한 내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효소아미노는 일반 저급 아미노산의 단점을 보완하며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원료를 제공합니다. 동물 혈액 효소분해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을 함유한 효소아미노를 경험해보세요. 예, 뭐 동영상을 짧게 보셨지만은 여기에 나와 금방 소개해드린 효소 아미노라는 것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누구에서 이번에 유기농 자재로 등록을 시킨 제품이고요. 효소 아미노라는 제품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효소 분해 아미노산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서머 플러스 스프링샷 그쪽에 다 지금 첨가를 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 지금 제조 시험도 했고 생물 시험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금방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뭐 3분의 아미노산과 효소분해 아미노산 조금 간략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3분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닭털, 돼지털, 털 종류 분해를 시킬 때는 3분해밖에 안 됩니다. 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고요. 3분해밖에 안 되고 대부분 3분해는 그쪽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효소분해 아미노산은 대부분 혈액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한 군데인가 효소분해 아미노산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웬만하면 다 그 수입 중국에서 들어오긴 한데 그것도 효소분해인지 3분해인지 검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3분해 같은 경우는 가스장이나 악취 발생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3분해 과정 중에서 그 강산이나 강령비를 또 쓰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또 파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염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참 그 식물 토양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소분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 경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파괴되지 않아서 일단 식물의 흡수도 빠르고 그만큼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원료를 이제 사용해서 그 동물 혈액을 활용한 효소분해 아미노산 사용해서 제품화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뭐 18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현재에서 이 물질도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유기농 자재 그렇게 목록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소분해 아미노산의 기능은 뭐 병균 저항 성성대, 면역 정대, 환경 스트레스 방지, 발육 촉진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플러스, 뭐 총칭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서플러스지만은 이 효소 아미노산을 함유한 제품들은 대부분 과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육을 증진시키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식물을 보호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식물 면역력을 증대시켜서 뇌충 방제 예방을 도울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그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봄, 가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봄용 해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아미노산 함량이 적게는 보여집니다만, 함량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제조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량은 조금씩 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굳이 많이 내릴 필요도 없는 거는 기존의 아미노산 대비해서 이 효소분해 아미노산이 그만큼 효능이 빠르고 그만큼 그 실용성 있는 유리아미노산 함량도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아미노산 대비해서 많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상으로 해서 저희 내년 그 신제품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